두려움이 아닌 친구 같은 수학으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찐친수학, 찐친쌤, 친절한쌤, 찌연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기초수학 특강의 첫 번째 강 시간입니다. 자, 기초가 없어서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특강이에요. 자,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우리가 정말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자신감이 딱 떨어지면서 수학을 멀리 피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수학은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하고 수학 과목을 여러분들도 패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수학 특강을 열심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잘 차곡차곡 쌓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 시간이기 때문에 수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 시간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 중에 가장 친근감이 있는 수는 무엇이 있나요? 그렇죠.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수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 1부터 1씩 커지는 수들을 자연수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강 시간에는 자연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연수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이 자연수라고 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 바로 오늘 강의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제가 아까 자연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1부터 시작을 하여 1씩 커지는 수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손가락으로 1부터 10까지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수가 바로 자연수예요. 자, 그래서 자연수는요, 1부터 시작해서 1씩 커지는 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여러분들은 0이라고 하는 수가 자연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니에요. 0은요, 자연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0은요, 정수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자연수는요, 1부터 1씩 커지는 수를 뜻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라고 한 이것들을 그냥 쳐다만 보지 않습니다.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덧셈, 그 다음 뺄셈, 그 다음 곱셈, 그 다음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는 덧셈과 뺄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주 모르던 그런 옛날 옛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덧셈 대신에 모으기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뺄셈 대신에 가르기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자연수를 더하고 빼는 것을 처음 입문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덧셈이나 뺄셈, 그리고 곱셈, 나눗셈은 어떻게 기호로 표현이 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자연수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자연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다라고 해서 그 결과가 항상 자연수는 아닙니다. 자, 보세요. 2 더하기 3을 했습니다. 자연수 5가 나왔어요. 이 경우에는 5가 나오네요. 그죠? 자연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2 빼기 3이에요. 우리가 아직 정수라고 한 것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부호를 가진 수라고 하는 파트는 중학교 과정에서 학습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을 때 나오는 결과값 앞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를 붙여서 이렇게 즉 2에서 3을 빼면 1이 모자라 라고 하는 상황을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고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연수는 아닌 거죠. 자, 2 곱하기 3입니다. 여러분들 9구단.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 9구단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는 곱셈 9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명칭이요. 자, 그런데 이제 9구단은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곱셈이라고 하는 파트를 배울 때 가장 많이 마치 2는 2, 2는 4, 2, 3은 6 이런 거 계속 외워가면서 공식처럼 얘네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콕 하고 집어넣게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자, 2 곱하기 3 그러면 2단을 외웠을 때, 그쵸? 2, 3은 6이 나올 수도 있고, 또 3단을 외웠을 때 3 곱하기 2를 해서 6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아무튼 자연수 2와 자연수 3을 곱해서 자연수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수가 나오네요. 그런데 2 나누기 3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2 안에 3이 몇 번 들어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3이 2보다 더 크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몫을 구하지? 라고 생각할 때 자, 딱 목 자체를 구하기가 애매한 이 자연수의 나눗셈에서는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나누기 3은요 3분의 2라고 쓸 수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 1 나누기 2다 라고 한다면 요것은 2분의 1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뭐 3 나누기 5다 라고 했을 때 요거는 5분의 3이다 라고 몫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또 우리가 계산 여러 개를 이제 만나게 될 때 나눗셈이라고 하는 계산을 할 때에는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이 가능한데, 이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있다면 나누는 수의 역수, 그러니까 분수로 보았을 때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꾸어서 써준다라고 하는 규칙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원리를 따라간다면 1 나누기 2라고 했을 때 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2라고 하는 거는 1분의 2라고 나타낼 수 있거든요. 분수로. 그러면 이것을 분모 분자의 위치를 바꿔 나타내면 2분의 1이 되니까 1과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원리로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지금은 자연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했을 때 그 결과값이 자연수가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자연수가 아닌 분수가 나오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연수끼리 더하거나 곱하면 그 결과는 항상 자연수이지만 자연수끼리 빼거나 나누면 그 결과 항상 자연수는 아니다.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자연수의 사칙 연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덧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로 먼저 이렇게 나타내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뭐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는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를 할 때 예를 들어 12 더하기 18을 자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자리부터 여러분들 계산을 하시나요? 맞아요. 1의 자릿수부터 계산을 하죠. 우리가 세로로 같은 자리끼리 숫자를 맞추어 써주었고, 자 1의 자리에 있는 수들끼리 더했을 때 2와 8을 더했더니 10이 되었습니다. 한 자릿수와 한 자릿수를 더했는데 두 자릿수가 되었어요. 이럴 때는 받아 올림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0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 10의 자리에 있는 수 1을 여기 위에 써주고 1의 자리에는 그대로 0만 써주는 거죠. 이런 것을 받아 올림이라고 해요. 자, 이제 10의 자리에 있는 수들끼리 모두 몽땅 더해서 이 결과값이 3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받아 올림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도 똑같은 원리예요. 자,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를 세로로 같은 자리끼리 줄을 맞추어서 주었습니다. 어느 자리부터 해야 할까요? 맞아요.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그 다음 100의 자리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4와 8을 더했습니다. 12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12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10의 자리에 있는 그 숫자를 바로 여기 위에다 써주는 거죠. 그리고 1의 자리에 나왔던 수 2를 써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쓸 때는 1로 썼지만 나타내는 수는 바로 10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그러면 10의 자리에 있는 수들끼리 또 모두 더했더니 13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는 3만 써주었고, 자, 그리고 바로 그 앞자리 100의 자리에 1을 써주었어요. 지금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들끼리만 더했을 때 13이지만 원래 이들이 나타내는 값은요. 10의 자리에 있는 수들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130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0의 자리에 30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숫자 3을 써주었고, 자, 130이라고 했을 때 100의 자리에 쓰게 되는 숫자 1을 바로 여기 100의 자리 위에 썼습니다. 자, 이제 100의 자리에 있는 수들끼리 모두 더했더니 4가 되었죠. 따라서 결과값이 432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똑똑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여기에 썼던 1이 나타내는 수는 100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순서로 계산을 하고 각 자리의 숫자 합이 10이거나 10보다 크면 바로 윗자리로
받아 올림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546 더하기 575입니다. 자, 같은 자릿수끼리 숫자를 이렇게 세로로 줄을 맞추어 써두었어요. 어디부터 계산한다고 했나요? 맞아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 순서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6과 5를 더했더니 11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10을 나타내고 있는 숫자 1을 10의 자리 위에 썼습니다. 쓴 것은 1이지만 나타내는 수는 바로 10인 거죠. 자, 11 이렇게 썼고, 자, 이제 10의 자리에 있는 수들끼리 모두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12, 그런데 원래 값은 12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0의 자리 위에 1을 써주었고 나타내는 값이 100이다 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랬더니 자, 이제 여기 10의 자리에 2가 써졌고요. 이제 100의 자리 수끼리 모두 더했어요. 그랬더니요 11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위에 쓸 여기 수가 없어요. 그럴 땐 그냥 앞에 그대로 연달아 써주면 돼요. 그래서 11을 썼어요. 그러나 원래 나타내는 값은 100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00의 자리에서 받아 올림을 한 수는 1000의 자리에 써주는 거고요. 따라서 계산한 결과값이 112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의 덧셈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고, 자, 이제는 뺄셈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324에서 146을 빼라고 했습니다. 자, 어느 자릿수부터 계산을 하면 될까요? 맞아요. 1의 자리, 그 다음 10의 자리, 그 다음 100의 자리 그 순서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1의 자릿수를 보았습니다. 4에서 6을 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의 자릿수에서 빌려오는 거죠. 이것을 받아 내림이라고 해요. 자, 앞에 10의 자리에 원래 이렇게 2가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원래 20인데요. 그러면 10을 얘한테 주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요, 짝대기를 쭉 긋고 원래 1이라고 먼저 하나를 쓰고 여기에 20에서 10만 남겼으니 10을 여기에 꿔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4에서 6을 빼서 여기에 지금 써주는 건데요. 자, 여러분 14에서 6을 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잘못 써져 있네. 자, 요거는 틀린 것을 우리가 고치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14에서요 6을 빼면 8이죠.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8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계산을 할 때 지금 원래 또 1에서 4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앞자리에서 꼬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원래 3이었는데 2가 되고요. 지금 이 친구한테 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원래는 300이었는데 200이 되었으니 100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10이 있었으니까 11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수 자체는 110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110에서 20을 빼주는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70이 남죠? 그래서 여기에 7이라고 써주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여기 아까 2였잖아요. 이제 2에서 1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200에서 100을 빼는 것과 같으니 여긴 8이 아니라 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아하, 이것은 이렇게 324에서 146을 뺐을 때 178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400에서 255를 한번 빼볼까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0에서 5를 뺄 수 없어서 바로 앞자리에서 꿔오려고 갔더니 얘도 없어요. 그러면 다시 그 앞자리에서 순차적으로 이제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400인데 얘가 300이 되고 여기에 만약에 100을 주었어요. 여기에 100을 주면 원래 이렇게 써야지만 전체 나타내는 수가 100이 되는데 자, 100을 다 갖고 있지 않고 여기한테 또 10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9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10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쓸 때는 여기에서 3이 되고 9를 주고 10을 줬다라고 그냥 이렇게 써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나타내는 9는요. 90을 나타내요. 자, 이제 10에서 5를 빼서 5라고 써두었고요. 자, 이제 90에서 50을 빼어서 40이 되니까 여기 10의 자리에 4를 써주었고 3에서 2를 빼니까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145가 정답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뺄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순서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같은 자리끼리 뺄 수가 없으면 바로 윗자리에서 받아내림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지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먼저 덧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덧셈 788에서 543을 더하세요 라고 했어요. 1의 자리수부터 더해볼게요. 8과 3을 더했습니다. 11이죠. 자, 그래서 받아 올림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10의 자리에 있는 수들끼리 모두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되었어요? 13. 원래 나타낸 수는 13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받아 올림을 하고요. 10의 자리의 수에는 3을 써주었어요. 자, 1과 7과 5를 모두 더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8에다가 5를 더해서 얼마? 13.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원래 나타낸 값은 그쵸? 130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대한 정답은요. 1331이에요. 자, 이번에는 2번이에요. 512에서 347을 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2에서 7을 뺄 수 없으니 여기 자리에서 10을 꼬았어요. 여기에 그럼 원래 있었던 수 1보다 작은 수 0을 써주면 되겠죠? 자, 12에서 7을 빼면 5가 남습니다. 자, 0에서 4를 뺄 수 없으니 앞자리에서 꿔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요. 사실 여기 10이라고 썼지만 나타내는 수는 100입니다. 자, 100에서 40을 뺀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자, 그렇다면 10에서 4를 빼면 6이 되었고요. 4에서 3을 빼니까 1이 되었네요. 자, 그래서 165가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곱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세 자릿수 곱하기 몇을 계산을 하고 그 결과값의 10배다라고 할 수 있으니 그 값에 0을 한 개를 더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293 곱하기 20이 있을 때 293 곱하기 2를 한 값이 586이잖아요. 그렇다면 293 곱하기 20을 한 결과값은 586의 10배가 되니까 5860이다 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은 세 자릿수 곱하기 몇을 계산한 결과값에 0을 한 개 붙여주면 된다라는 원리예요. 자, 293 곱하기 2, 뭐 세로로 계산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10배가 되는 관계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세로로 계산할 때 1의 자리 여기 다 0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부분 이렇게 계산한 값들을 여기다 써주는데요. 이때는 그냥 0을 하나 써주고 그냥 나란히 앞쪽에 계산을 해서 써주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계산하기인데요.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의 1의 자릿수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의 10의 자릿수를 각각 계산을 한 후 두 계산 결과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우선 247 곱하기 35를 계산을 할 때 247 곱하기 5를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247 곱하기 3을 계산을 하는 건데 원래 여기 있는 3이 30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아무튼 요 자리는 비워놓고 여기부터 채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써주면 만약에 0을 안 쓰고 이 자리를 비워놓은 상태로 나타내었다 하더라도 나타내는 수는 7410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여기 0을 그대로 채워서 요렇게 나타내어 주는 거죠. 자, 이제 247 곱하기 5, 247 곱하기 30을 계산한 결과를 더합니다. 자,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서 8645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287 곱하기 23의 계산 방법을 볼까요? 방금 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287 곱하기 3을 먼저 계산을 하고 287 곱하기 20을 계산을 하여
그 결과를 더해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87 곱하기 3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861이 나와요. 자, 이제 무엇을 계산을 하면 될까요? 자, 287 곱하기 20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2가 10의 자리에 써 있기 때문에 20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0은 써도 되고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비워놓았고 0이 있다 하더라도 더해서 세로로 이렇게 더해서 결과값을 써주는 거니까요. 자, 아무튼 그래서 287 곱하기 20을 계산한 결과를 이렇게 썼고요. 세로줄로 맞추어 계산을 했더니 6601이 정답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곱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738 곱하기 60입니다. 자,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이죠? 이런 경우에 0을 그대로 여기에 아래에 그냥 써주고 자, 738 곱하기 6을 계산을 해서 앞에 쪼르륵 써주는 거죠. 86에 48, 36, 18. 그런데 18에다가 여기서 올림을 했던 요 4를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더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2가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2를 써주고 여기에 다시 2를 써주는 거예요. 자, 7, 6에 42가 되죠. 여기에 자, 올림을 했던 2를 더해서 4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써서 계산 결과값이 44,280이 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25 곱하기 39를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425 곱하기 9를 계산을 하여 써볼게요. 자, 5, 9, 45, 2, 9, 18에다가 4를 더하면 22가 되죠. 자, 그래서 요렇게 써주었고, 자, 이제 4, 9, 36에 자, 2를 또 더해서 38이 되니까 요 앞에 38을 써서 3825를 써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 요 자리에는 425 곱하기 30을 계산한 결과값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5, 3, 15. 자, 5, 3, 15. 요렇게 써주고, 자, 15. 자, 5, 3, 15. 여기다 쓸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런 다음 2, 3은 6. 거기에다 1을 더했더니 7. 4, 3, 12. 자, 그럼 여기다 12를 딱 써서 요렇게 나타내어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로로 계산 5, 7, 15 모두 더하면 6이 되죠. 자, 1. 자, 그래서 16,575가 이렇게 정답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곱셈도 함께 계산을 해 보았고요. 자, 3,429 곱하기 88. 자, 네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인데요.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3,429 곱하기 8을 계산합니다. 98에 72가 되겠죠. 28에 16인데요. 여기에다가 7을 더해요. 자, 그러면 2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23. 자, 이제 48에 32에다가 2를 더하면 34가 되죠. 자, 34. 38에 24. 여기에다가 3을 더해서 27. 자, 그래서 앞에다가 27을 써줍니다. 됐죠? 자, 이제 이번에는 이 자리에는 3,429 곱하기 80을 계산한 결과값을 써주면 되는데요. 어차피 3,429 곱하기 8을 한 결과값에 0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 써주는 거니까 지금 쓴 걸 그대로 한 자리씩 당겨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럼 2, 5, 7, 11. 자, 그러면 또 하나 올라가고 3.
30만 1752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578 곱하기 95네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2578 곱하기 5를 계산한 결과값을 써주면 되는데요. 8호 40, 7호 35에다가 4를 더하면 39가 되죠. 자, 그래서 39. 5, 25에다가 3을 더하면 28이 되죠. 자, 28. 25, 10에다가 2를 더하면 12.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제 요 자리에는 2578 곱하기 90을 계산을 해서 써주는데요. 자, 그러면 8, 9, 72. 자, 7, 9, 63에다가 7을 더하면 70. 그래서 여기는 0이라고 써주고 요 앞에 7을 요렇게. 그 다음 여기 5, 9, 45. 여기에다가 7을 더했어요. 45에다가 7을 더하면 52가 되겠죠? 자, 그래서 52라고 썼고요. 자, 이제 2, 9, 18에다가 5를 더해줍니다. 18에다 5를 더하면 2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23을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 다음 이제 더해볼게요. 0, 11, 9, 2하고 2를 더하면 4, 1과 3을 더해도 4, 그 다음에 2. 자, 그래서 이렇게 24만 4,910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곱셈을 알았으니 나눗셈으로 가볼까요? 582 나누기 60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58 안에 60은 못 들어가죠? 60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582 안에 60이 몇 번 들어가는지 보았을 때 9번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랬더니 나머지가 나왔고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자, 나누어지는 수. 얘는 나누어지는 수고 60은 나누는 수인데요. 나머지는요. 나누는 수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래서 42, 60보다 작으니 제대로 내가 계산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나머지가 더 크게 나오면 몫의 자리의 수를 하나 더 크게 해서 다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자, 내가 계산을 잘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검산을 해보면 돼요. 지금 몫과 나누는 수를 곱하고 나머지를 더했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60 곱하기 9에다가 42를 더했을 때 582가 되는지를 봐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누어지는 수 중에서 왼쪽 두 자릿수부터 먼저 나누고 남은 수와 1의 자릿수를 더해서 다시 나누면 되는데 방금 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자릿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기 때문에 세 자릿수까지 확장을 해서 나눗셈을 해준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고요. 자, 그런 다음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거고 검산식을 이용해서 제대로 계산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97 나누기 4. 자, 여기에서는 29 안에 4가 여러 번 들어갈 수 있죠. 자, 몇 번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7번 정도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7을 썼고요. 28이라고 썼어요. 자, 그런 다음 29에서 28을 빼면 1이 남는데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여기 남은 수하고 끝에 있었던 1의 자리에 있었던 수 7을 내려서 써줍니다. 그러면 17이 되었죠? 이제 17 안에 4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차피 얘를 나머지로 쓸 수 없습니다. 왜요? 자, 지금 나누는 수 4보다 나머지 17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17 안에 4는 4번 들어갈 수 있고 이때 나머지는 1이 나왔어요. 나머지가 나누는 수 4보다 작은 것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제대로 나누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자, 나누는 수 곱하기 자, 그쵸? 여기 나누는 수와 몫을 곱했고 나머지를 더했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계산을 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322 나누기 14를 계산하는 방법 한 번 더 볼까요? 자, 여기서도 32 안에 14는 두 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28을 썼고요. 32에서 28을 뺐더니 4가 남았어요. 자, 이제 1의 자리에 있던 수 2를 내려서 42로 수를 완성하였고 42 안에 14가 몇 번 들어가는지 보았더니 3번 들어갑니다. 오, 얘는 딱 나누어 떨어지네요. 자,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가 자,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한 값과 같은지 확인을 했더니 짜잔,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배운 내용 나눗셈이었으니 요 나눗셈을 하고 검산까지 하고 오늘 1강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5 나누기 4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735를 요렇게 자, 나눗셈 세로로 할 때 요 기호 안에 썼고요. 자, 이제 나누는 수 40을 써 두었습니다. 자, 70 안에 40이 몇 번 들어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써 주었고 자, 73에서 40을 빼면 33이 되지요. 자, 이제 5를 내렸습니다. 335예요. 그쵸? 그럼 어느 정도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8번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48에 30이니까 320이라고 썼습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15. 나머지 15가 40보다 작으니 제대로 나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제대로 나눴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18 곱하기 40을 하고 여기에 15를 더해 볼까 하는데요. 자, 요거는 두 자릿수 곱하기 몇십이니 18 곱하기 4를 먼저 계산을 하고 끝자리에 0을 붙여주면 되니까 48에 32, 4일은 4에다가 3을 더하면 7, 70인데 0이 있으니 10배를 해서 720, 여기에다가 15를 더하는 거죠. 자, 720에다가 15를 더했더니 735가 되었습니다. 아하!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 735가 그대로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검산해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계산한 거 지금 40과 18을 곱하고 여기에 15를 더했더니 735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40 곱하기 18을 18 곱하기 40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구구단에서도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결과값이 6으로 같잖아요. 여기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뒤에 플러스 15는 그대로 이렇게 되고 그 나온 결과값이 735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초수학 특강의 첫 번째 강 시간으로서 자연수라고 하는 파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고 자, 자연수의 계산을 우리는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약수와 배수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와볼까 하는데요. 약수와 배수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자, 기초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다음 2강도 기대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친절한 쌤, 지연쌤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에서 뵐게요. 에듀윌 합격 패스.